안녕하세요. 가시나무 호주 한인 포탈에서 전해드리는 2024년 1월 3일 호주 한인 뉴스입니다. 오늘도 호주 크리스찬 영상 채널인 가시나무에서는 오늘 나왔던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뉴스들을 엄선해서 세 가지의 뉴스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호주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뉴스이네요. 보니까 호주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예년에 비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자, 호주 부동산 가격이 2023년도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8.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상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코어로직의 최신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8개 수도 중에 5개 수도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밑도는 주택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도 호주 부동산 가격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24.5%나 치솟았다. 상승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거에 비해서는 8.1%니까 정말 거의 뭐 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특별히 0.4%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2023년도 기준입니다. 5월 주택가격의 월간 상승률이 1.3%를 정점을 찍었고요. 6월 금리 인상과 11월 금리 인상, 지속적인 생활비 압박, 경제성에 대한 문제 악화, 여러 가지 소비 심리의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낮은 소비 심리라고 얘기하죠.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퍼스 아들레이드 브리즈번의 주택 가격은 5월 이후에 2023년도 5월 이후에 평균 가격이 1% 정도만 상승을 했고요. 반면 멜번과 시드니는 6월 금리 인상 이후 상승 속도가 급격히 둔화가 되었답니다. 호바트와 다인과 같은 소규모 대도시는 소폭의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뭐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퍼스, 아들레이드, 브리즈번에서는 주택 가격 문제가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는 평균 부동산 가격이 2020년도 1월 정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멜번은 2022년 3월 정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1%, ACT는 마이너스 6.3%, 호바트는 마이너스 11.2%, 다윗은 2022년 8월 정점 대비해서 2.8%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대료는 전국적으로 8.3%가 상승을 했어요. 전체적인 판매 가격은 좀 주춤하거나 떨어졌지만 그래도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결과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10년 평균인 연 2.2%의 4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렌트비는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연간 그 주택 임대료 상승률은 중간 임대료 기준으로 했을 때 주당 46달러가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이제 집을 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런 느낌이 계속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코어로직의 발표이고요.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이 반등하는 것은 정책 이반자들을 피하고 싶은 결과임에도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집 정말 고민하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가시남에서 뽑은 오늘의 두 번째 뉴스는 호주 동부의 홍수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골드코스트, 브리즈베인, 선샤인 코스트의 호우 예보와 홍수 비상 대책이 내려졌습니다. 아침 뉴스에도 잠깐 봤더니 호주 연방 방위군이 투입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퀸즐랜드주 비상 서비스 당국에서는 동남부 지역의 주민들에게 홍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면서 대피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와이드베이나 그다음 버넷 등을 포함한 동남부 지역에 국지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6시간 동안 150에서 250mm 사이의 강수량이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이 나무가 많고 해서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이 나무나 잎사귀들이 이 빗물 내려가는 것들을 좀 많이 막아서 홍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3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미 지금 많은 피해가 있는데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건강이나 알버트 강에 보통 수준의 홍수 경보, 그 다음에 내량강과 쿠메라 강에도 추가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여행을 하시거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구조 활동이 있었고요. 캠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물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브리즈베인의 시티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시티까지 넘어온 적이 있었는데 요 점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안전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시나마에서 뽑은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뉴스인데요. 호주에서 새해부터 일회용 전자담배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비흡연자에게는 큰 경제적인 타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 뉴스를 전하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전자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연방보건당국이 새해부터 일회용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 조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약품관리당국에서는 TGA죠. 이번 조치는 전자담배 규제의 제1단계 조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 수입은 전면 금지되며 시중업체들도 재고품 가운데서 니코틴이나 기타 의약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만 지역 규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월부터는 과일향의 전자담배는 처방 대상에서도 제외돼 약국에서도 구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제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호주에서는 금연 보조제로 분리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나 마찬가지로 용도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별개 규정으로 또한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입에 급속히 번지자 호주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펼쳐진 정책이고요. 정부는 전자담배를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만 소비되도록 만들어야겠다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와 의약품이 아닌 전자담배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오락용 제품으로 분리되어서 편의점에서도 여전히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주 보건연구소에 따르면 호주의 흡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전자담배 확산으로 최근 25세 미만의 흡연자의 수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4년도 1월 3일 호주 한인뉴스 가시나베 전해드리는 세 가지 뉴스는 2023년도 부동산 상승률이 8.1%에 그쳤다는 것, 그 다음에 호주 동부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일회용 전자담배가 판매가 금지되었다는 것, 요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